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벌써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고 11월 또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의 경제 소식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미국 증시는 역시 미국 증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고 하고요. 주간 신규 실업 수당이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주보다 줄어들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땠나?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한 해석을 소화하며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쭉 올라가다가 플러스 4%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M7은 전체적으로 하락했으며 알파벳은 지난번에 봤죠. 크롬 매각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술주보다는 경기 순환주로 옮겨가며 금융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국 증시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어디까지 떨어지나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혹시나 전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코스피 역사를 살펴볼 때 지금은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항상 PBR 0.5배에서 0.6배 때 저점을 형성했었고 실제로 보자면 외환위기 때가 0.4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가 0.81배 코로나 때는 0.59배까지 떨어진 바 있었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PBR이 0.85니까 아니 길이 0.85면 아직 떨어질 때가 많이 남은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금융위기 때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지점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반등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증시의 강세장에서는 항상 달러가 약세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금 달러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1,400원 근처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꺾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시점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는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부터 서서히 매수로 대응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증시가 좋아지려면 증시가 건강해져야겠죠. 그게 또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상장 자격이 없는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무려 70개 정도가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기업이 아직까지 시장에 버티고 있으니까 시장이 건전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빠르면 내년부터 거절, 한정 포함, 개선 기회 없이 그냥 퇴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적 등을 봐서 상장 유지 요건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처음에야 조금 곡소리가 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을 건들지 마시고요. 혹시나 적자 기업을 건든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큰 1조 원 이상인데 좀 적자인 기업들 그런 애들까지만 건드는 걸로 약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아니 길이 그 기존에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맷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거세지면서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팸 본디의 경력을 한번 봤더니 플로리다주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마약류 밀거래 단속 등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맥 게이츠는 대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는데 정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도 대마의 친화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올랐던 대마 관련주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호재밖에 없나요?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결국 1월 20일 트럼프 취임 날이죠. 그때 사임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갠슬러는 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튕겨나가게 되었고 비트코인은 그거를 반영하듯 진짜 10만 달러를 코앞에 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빠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주말 사이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만 부자 아빠는 지난번에 10만 달러 정도가 가면은 너무 신내지 말자며 경고를 보낸 바 있었죠.
과연 코인은 어떻게 움직일지 개인적으로 뭐 조정 없이 올라가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사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이벤트는 뭐 당연히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머스크 관련주 3개, 자율주행 로봇 우주에서 우주는 최근 하락세가 조금 커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율주행과 로봇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한번 해먹었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단이 조금 막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하지만 자율주행은 크게 해먹었던 적이 없는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관련 이벤트만 한번 쓱 보자면은 일단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가장 큰 소식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자율주행 탑을 달린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중국은 규제 따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생길 수 있겠지만 당연히 성장세는 가파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빠르게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로보택시를 2026년에 꺼낸다고 했으며, 웨이모, 바이두 등에서도 로보택시 관련 소식을 내년까지 언제든, 당장 오늘이든 아니면 뭐 내일이든 혹은 뭐 다음 주든 다음 달이든 언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중국이 승인한다 이러한 소식도 분명 큰 재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하면은 이거 한국 주식만 사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주식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식이 있겠지만 일단 모비라이 뭐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겠죠. 주봉을 보시면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최근 들어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두 개 차트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 뭔가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 친구들이 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계속 볼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당연히 이어서 로봇 소식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도 기대가 많이 되는 섹터인데요. 머스크의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며, 그리고 당연히 올 미래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전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하는 것도 호재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내년을 점쳤다고 합니다. 언급했던 게 뭔가 바로 AI로 인해 지능형 매장이 나오고 새로운 로봇 그리고 의료, 제조 등에서 혁신이 나타날 것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만 보자면 내년까지 산업용 로봇의 평균 가격이 1,800달러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하며, 로봇이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로봇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로봇이 사용되는 구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봤을 때 로봇은 한 7년, 8년 전 전기차 포지션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한 7, 8년 전에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전기차 보면 좀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한 2, 3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2차 전지 막 20배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한 모습을 앞두고 있는 게 지금의 로봇 포지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박 터지는 미래를 위해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원전주는 전 세계가 상승 중. 최근 원전주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등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BHI, S&T 에너지 등 이러한 기업들이 미칠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소식이 나오고 있나? 일단 산업부에서는 2050 원전 로드맵 수립을 연내 발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보자면 AI 덕분에 전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SMR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오클로 주가가 미칠 듯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자,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원전, 뭔가 좀 타이밍이 엇박자처럼 느껴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면은 아, 이래서 공부하는구나 라는 좀 뿌듯함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AI 덕분에 전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력 설비 관련주도 당연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 중 수익률 1등을 기록한 기업은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무려 연초보다 4배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웠던 이유가 뭔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이유가 뭔가 봤더니 든든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후 배전망 교체 수요와 AI 기술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변압기 수요가 크게 늘고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얘도 끝났다. 요즘 그 화장품이나 음식료 봐봐라. 걔네 다 나가리야. 얘도 곧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증권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품 판매 단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며 장기적으로 북미 지역 제품 가격 상승이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격 인상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고점은 언젠가 바로 이 제품 판매 단가가 좀 떨어질 때 그때가 고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바이오가 좀 많이 위태위태합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일단 바이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대어는 한 번에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과거 에코프로 등 엄청난 열풍을 보여준 주식들도 단 한 번에는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한데, 하지만 최근 하락폭이 좀 너무 크고 장대 음봉 그리고 거래량까지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알테오즈는 2시 33분 기준 11%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펩트로는 하한가를 찍는 모습까지도 나타냈죠. 참고로 펩트로는 뭐 공개된 정보가 딱히 없는데도 하한가를 가고, 알테오즈는 최근 나오는 찌라시가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영향,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러한 기업들을 보면은 급락할 때 싸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손이 나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뭐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공부를 확실하게 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좀 공부가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싸 보여서 사는 거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렇게 급락할 때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일주일 정도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순간이 한 달 정도 있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에코프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막 쭉쭉쭉 올라가다가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121선까지 끝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2차 전지 끝났다, 이제 뭐 증시도 안 좋으니까 에코프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뭐 미칠 듯이 급등하더니,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차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봤던 121선 깨지는 게 바로 여기였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있어서, 물론 알테오젠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때까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느낀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 대여급은 한 번에는 죽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던 기업이다 보니까 좀만 떨어지면 매수세가 쉽게 붙고, 또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빠르게 매수가 붙어서 꼭 한 번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테오젠이 진짜 큰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는 더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그렇다고 지금 사지는 말고 방금 전에 봤던 이 흐름이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막 거래량 또 줄어들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사는 게 좋은 결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지금 치열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요즘 통신주가 신고가를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KT와 LG U 플러스 둘 다 신고가를 써내고 있으며 SK텔레콤도 영차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배당 기대감이 있겠죠. 한 달 뒤면은 배당을 주고, 최근 증시가 또 애매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맛을 찾는 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주에는 호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20일에 밸류업 지수의 특별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최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가 최근 들어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참고로 유플러스는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배당이 6%, KT는 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전에 오랜만에 호재가 등장하는 걸까요? 삼성전자 제품에 오픈 AI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 외신 보도긴 하지만 오랜만에 뭐 삼전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물론 삼전도 자체적 AI 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삼성 가우스2를 지난번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자, 결국 앞으로 올 미래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냉장고든 아니면 세탁기든 등등 모든 제품에 AI가 들어가게 될 텐데, 물론 이왕이면 삼전에 AI가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AI 중 하나가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집값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22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21주간 상승하다가 이번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소식. 다만 이 와중에도 서울은 소폭 상승했다고 하네요. 32주째 상승하고 있으며, 아니 길이 그러면 왜 빠진 거야? 바로 지방 아파트의 하락폭이 최근 커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지방과 서울은 참 차이가 크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 길이 씨 대구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대구에 집을 사도 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맨날 하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괜찮은 거 맞지? 사실 이런 소식은 매년 보는데도 큰일이 안 생기고 있기에 다들 관심이 크지 않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한번 보자면은 10월 카드론이 42조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는 소식. 자, 카드론은 아시다시피 급하게 받을 수 있는 급전입니다. 그러니까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대출인데요. 이 잔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 대비 무려 5,300억이나 늘어났다는 소식. 다만 7월, 8월은 6,000원 넘게 증가했었기에 증가폭은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요즘 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자영업자분들도 진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매일매일이 매출 신저가를 쓰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다면은 현재 상황을 좀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다음입니다. 추운 바람이 불면은 붕어빵 생각이 솔솔 나죠. 그런데 요즘은 붕어빵 장사하는 것도 찾기 힘들 뿐더러 막상 가보면은 가격이 비싸서 그냥 돌아오기도 한 적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붕어빵 가격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연간 팥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팥 가격이 작년보다 50% 넘게 상승했고,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은 홈메이드 붕어빵도 인기라고 합니다. 저끼리 또 이제 가끔 해 먹는데, 냉동으로 된 붕어빵을 집에서 해 먹으면은 그 맛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혹시나 붕어빵을 드시고 싶다면은 냉동 붕어빵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국가장학금 대상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전체 대학생 중 75%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나 때는 왜 이런 거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땠나 봤더니 전체 대학생의 50%까지 지급했는데요. 소득 구간을 10구간으로 구분해 8구간 이하만 줬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득이 가장 높은 10구간을 제외한 9구간까지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9구간의 월소득 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뭐 사실상 대부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과도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당연히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50만 명을 늘리는 게 과연 맞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다시 또 겨울이라 그런 걸까요? 다시 또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연초부터 지지난주까지 관련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2.3만 명으로 작년보다 8배, 재작년보다 18배나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시할 만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폐렴과 달리 발열이 주로 나타나다 보니까 흔히들 독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진다. 그렇다면 꼭 한번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4단계에 걸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간만 최대 490일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 기껏 만들어서 꺼내서 딱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기술이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신기술이라면은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식약처 인허가만 받고 바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490일 걸리던 게 80일 내로 줄어들 수 있어서 이거는 매우 큰 소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물론 진출하고 끝은 아닙니다. 선진출하고 3년이 지나면 다음 단계를 다시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의료기기 업계들은 당연히 좋은 호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의료기기 관련주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주말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